자, 그러면 농지법 29회가 지금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비하고 가는데 농지법도 출제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우리 쪽에서 내는 게 유리해요. 우리가 맞힐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농지에 대한 개념은 15회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목이 전답 과수용의 농지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다년생 식물 재배를 줬다. 그러면 이때는 농지로 가는데 몇 년 이상 써야 된다? 3년 이상. 그래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임야는 안 되는 거죠. 임야는 산진 전용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가 될 수 있어요. 15회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고요. 다음에 농지의 개장설 부지는 당연히 농지로 갑니다. 다음 소유상한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농지는 경자 유전의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상한제 세 가지. 만만천이다. 상속 인농은 몇? 만. 이거 인농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8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되고 주말 농량률을 추정합니다. 그럼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원 전부 합산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인농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만약에 임대를 했다. 그럼 임대차 기간 동안은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죠. 근데 주말 농량용은 내가 주말 농량 취득했는데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지상. 그때 이제 못 쓰게 되면 주말 농량용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상한제, 농지법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농지에 대한 임대차. 최근 시험에서 엄청 잘 묻고 있죠, 이거 지금.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사용대차 계약, 무상계약입니다. 이것은 서명계약 원칙이죠. 서명계약 원칙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요. 농지임대차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겠네요. 그대로 승계하고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했다. 정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이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 온실부지, 비닐하우스 부지 이런 데들은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있는데 임대인만 계약기간 만료 언제까지?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그럼 묵시경신을 하고 이때는 그 기간이 3년, 5년으로 가는 거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종료명령을 시군구청장이 내릴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은 종료명령 내릴 수 있고 종료명령 내리면 임차에는 몇 개월 내에 종료된다? 3개월 내에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하여 분쟁이 생겼다. 그럼 조정 신청 가능하죠. 시군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표준계약서 있죠. 농지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자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경영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한데 이게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농지에 전세권 설정된 게 안 되죠.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탁경영 사유 마찬가지로 임대 사유도 되는데 농업인이 3개월 이상 부계여행한대요.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합니다. 이거 위탁경영 사유 맞죠? 그 밖에 질병 징집 취약 이때는 이제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 과 친하다고요? 3과 친하다고 했어요. 3.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로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거는 판례 요게 이제 출제가 됐던 판례들인데 다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근데 을이 농취증을 못 받아 버렸어요. 농취증을 이자가 농취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 무효다 유효다? 일단 유효다. 그죠?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농취증이 없었어요. 농취증을 못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자는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농지에 대한 이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농취증을 발급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지금.
그럼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졌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도 이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 판례예요. 감 잡았어요? 당연한 얘기죠. 뭐 매매계약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도 보유를 하게 되죠.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감 잡는데,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는요, 이거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농지증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거래가지에서 연습했듯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로 취득합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상속은 당연히 대상이 아닐 테고,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맡겨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특히 주의할 게 또 이건 뭐다? 경매. 경매에 의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갖고 와야 되죠. 그래야 이전등기 축탁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합니다.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다. 이 점을 이제 주의를 꼭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시민이 주말 농장료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한 취득 있죠. 이거 있어야 되죠. 근데 농지 전용 협의한 취득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이거는 짱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잘 물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농지였어요.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는데, 상속, 수용, 그 다음에 도시경 내에 있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다. 근데 이들로부터의 취득은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환매 취득. 환매가 뭐냐 하면, 환매는 되사온다는 건 알죠. 그럼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내 땅이었거든요. 이게 내 농지였는데 이게 개발적으로 반이 딱 이렇게 편입된 거야. 이게 일단은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개발 사업 할 때 농지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이걸 다 편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측량 쫙 때려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잘라내는데, 내 농지가 이걸 팔았는데 일단은 이만큼만 들어가고 요건 남는 거야. 이게 환매예요. 농지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다시 줘. 잘린 부분을.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다시 환매라는 겁니다. 이게 환매 취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팔았다가 다시 지금 갖고 오는 거죠. 일부를. 이게 떼돈을 벌어요. 이게 떼돈을 봅니다. 예전에 이거 갖고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 저도 개발사업 참여했다가 이거 녹화가 되고 있어갖고 우리 저녁반에 한 얘기할 수 있는데 녹화되어서 잘 못하겠다. 어쨌든 이런 게, 이게 개발지역의 지금 옆에 땅이죠. 개발지역의 옆에 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농지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가 농지 다 팔고 도시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슈퍼마켓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다시 살아가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면 누구 게 되겠어요? 네? 돈 많은 사람? 이걸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사지. 그러면 대부분 다시 이제 환매할 때는 공시지가 정도로 주죠. 공시지가 정도로. 공시지가 정도 털어내는 거야. 그러면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 평당. 근데 시세는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받는 순간 떼돈이 되는 거예요. 떼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래갖고 예전에 목포에 있다가 서울로 출장 한번 왔어요. 이것 때문에. 소유자를 수소문해갖고 찾아야 되는데 수소문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또 우리가 또 그것도 한번 해봤잖아요. 또 그 심부름센터에서 많이 하는. 자, 그래서 농지증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급 절차는 뭐 크게 잘 안 물어보는데, 농지증 발급 권한은 시구 읍면장이죠. 여기서만 유일하게 군수가 빠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발급 신청서에 농업경영에서 첨부하거든요. 우리는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주말 농장료를 취득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등의 실습지용으로 취득한다든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취득한다. 그럼 이거는 용도가 똑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첨부하지 않아요. 그럼 처리기한 원칙 며칠? 4일. 근데 농업경에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2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농지를 농업경에 사용하지 않는다. 처분해야 된다 그랬죠? 처분 통지하는데 몇 년? 1년 내 기간을 정한 처분을 통지해줘요.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참고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 그럼 6월 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떨어져요. 처분 명령 떨어지는데 이 처분 명령에 위반, 그러니까 농지를 농업기간 안 한다. 버틸 수 있는 게 최장 1년 6개월이죠. 버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이거 공법 시간에 공부했나요? 바뀌었다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지법상 처분명령에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5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4년으로 바뀌었어요. 25%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직 공법 시간에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8월 17일 날 개정됐어요. 엊그제. 난 이거 몰랐거든. 내가 메인 과목 아니라. 근데 이제 벌써 하산하실 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수험생이 오셔가지고 이거 개정됐거든요,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난 몰랐거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됐는데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큰 금액의 25%예요. 이걸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5%. 개정된 사항이에요. 참고해두세요. 우리 쪽에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공법 쪽에서는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개정된 사항이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몇 프로라고요? 25%. 그래서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가 중 큰 것에 25%가 나간다. 매년 1회. 그러니까 4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습니다. 그럼 요약집 별도로 이거 수정 안 해드려도 되죠? 25%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25%다. 여기까지.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